없으실 것 같고. 오늘은 테마 8 할 차례지. 계약 해제지. 해지에서 민총에 있는 무효 취소하고 같이 정리할 겁니다. 지금 한 방에.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했다가 그 성립한 거에 문제되는 걸 한 번에 쫙 여기서 모아서 할 거예요.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건 유효하다고 그냥 하면 됩니다. 유효하다는 거는 원래 그 법률행위를 할 때 목표로 했던 법률 효과,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난다는 거고, 여기는 의혹했던 게 아니라 의혹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걸 모아서 한 번에 정리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응? 아, 이게 좀 너무 높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냥 예를 들어서 은영 씨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합니다. 지희 씨하고 사이에. 지희 씨 땅을, 토지를 사는 거예요. 1억에 산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나의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중 계약입니다. 네,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게 유효하다 할 때는 채권 발생이 되죠. 채권이라는 권리 발생이 됩니다. 이 권리는 한쪽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한쪽은 매매, 대금, 청구권. 이게 서로 이제 권리 의무가 교차하니까 쌍무계약인 거고. 이제 요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뭐 계약금 1,000,000원, 중도금 3,000, 잔금 6,000이라고 치고, 자,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고, 여기 깨지는 경우를 이제 해볼 거예요. 깨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깰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깨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쭉 나열해 보면, 첫째, 마음이 바뀌었을 때 깰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뭐죠? 네, 565조 해약금 조항에 의해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유 없이 변심했을 때.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딱. 조건이. 얘는 계약금만 주고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행의 착수정. 요때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손실을 떠안아야 돼요. 계약금 상당의 손실 부담하고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금은 지희씨가 받았겠죠? 1,000,000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영씨가 변심했다. 그러면 그 1,000,000원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고 해제라고 선언을 하면 됩니다. 형성권이니까 그냥 알리면 돼요. 1,000,000원 가지시고 난 해제. 이렇게 하면은 이 계약은 없던 걸로 돌아갑니다. 지희씨 쪽에서는 지금 받은 거 주고 같은 금액 주니까 2,000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해제하면 됩니다.
주면서 해야 돼요. 나중에 줄게는 안 되고 주면서 해야 돼. 그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쪽에서 해지할 때 해지할게 이러면 안 되고 그거를 돈을 준비해서 공탁을 하든지 내용 증명으로 알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행에 제공을 하면서 해지해야 돼요. 이쪽은. 자, 이때는 그러면 해제하면 이제 계약은 없어지는 거죠. 쭉쭉 없어지는데 없어진 조건이 이행 착수 전이니까 이게 만약에 해제되더라도 해제 효과라는 게 없어요. 별도로. 왜냐하면 이행에 착수 전이니까 이행한 게 없으니까 뭐 원상회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이거는 원상회복 존재할 수가 없죠. 이행을 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손해배상 개념도 없어요. 더 나간 게 아니라 요걸로 그냥 이 계약금 상당으로 퉁치는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란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3자 보호 같은 것도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행으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3자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이게 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남 이녀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허위 표시. 자, 107조 비진이 때는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진이 표시는 그렇게 하기 쉬운데 107조 비진이는 이제 원칙은 유효고 언제 무효가 되냐면 상대방이 내가 진이 아님을 내가 거짓말임을 상대가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을 과실 때 요때 무효가 되죠. 통정허위 표시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 외관 자체가 이게 허위 계약이라는 거니까 서로 짜고. 비진이는 내가 이 토지를 살 마음이 없었다 이럴 때고. 어쨌거나 이 두 개일 때 무효가 될 때. 무효가 된다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은영씨 쪽에서 비진이도 요 요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지희씨 쪽일 수도 있고 이 의사표시 하나가 이제 날아가는 거니까 전체가 날아가는 게 됩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두 개가 같이 날아가는 거고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9조 차고는 어떻게 돼요? 이건 취소인데 언제 취소할 수 있죠? 예,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 차고 있을 때 차고 있고 and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실 없을 때 취소권 발생하고 취소하면 권 행사하면 무효죠. 예. 이렇게 중요 부분이라는 건 뭐 이 땅인 줄 알았는데 저 땅으로 알았다든지 예. 아예 이제 성질이 그 대상이 아예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110조 사기강박. 이때는 예를 들어 지희씨가 은영씨한테 사기강박을 했다. 그럼 은영씨는 바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을 때 누군가가 이때는 지희씨가 요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은영씨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남한테 사기강박을 당했다는 걸 이쪽에서 모르면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사기강박은 당사자가 그 사기강박을 했을 때는 바로 취소 가능하고 3자일 때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때
취소권 행사하면 역시 무효가 되고, 결국 이제 뭐 무효로 향해 가는데 이 두 개는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고, 요 네 가지 사안이 되면은 결국은 이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가 되니까 전체가 날아가죠. 예. 근데 요때는 무효 취소의 효과, 법이 무효라든지 당사자가 취소하든지 결과는 다 무효니까 무효의 효과가 될 겁니다. 무효의 효과는 어떻게 되죠? 네. 원상회복이 아니고 원래 없던 게 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그게 부당이득이 됩니다. 예. 애당초 과거로 가서 없던 게 되는 거예요. 무효취소는. 계약을 안 했던 게 되니까 계약을 안 했는데 뭔가 돈이 가 있다. 그럼 법률상 원인 없이 갔기 때문에 걔는 부당이득이 돼서 부당이득 반환이 됩니다. 해제하고 헷갈리면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깁니다. 청구권. 권 발생. 자, 이 효과인데,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발생했을 때 반환 범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그 채권법의 영역인데, 내가 계약금을 받고 예를 들어 중도금도 받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가 됐어요. 근데 중도금까지 써버릴 수가 있거든요. 돈을 받아서 그 사이에. 그런데 이거를 반환하려면 어디서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당이득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범위를 선악으로 구분해서 이 무효취소 원인을 몰랐던 사람은 현존이익만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 무효취소에서만 지금 그런 거예요. 악의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알았음에도 돈을 받아서 썼다. 그러면은 일단 이익 반환하고, 그 다음에 이자도, 그러니까 과실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 돈은 이자니까 넓게 보면 이제 그 열매, 이익, 이자,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돼요. 악이자는. 그러니까 반환 범위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범위에서 이제 여기 반환 대상부터 하나 하면은, 대상은 원칙은 원물 반환이고, 반환 안 되면 가액 반환. 이거는 이제 반환의 내용인데, 범위 중에 특칙이 하나 있어요. 뭐죠? 이 범위가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딱 하나. 무슨 법자? 네, 제한능력자. 네, 넓혀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포함 항상 어떻게? 현존이익만 반환하죠. 항상 선의 취급. 항상 선의 취급하는 거예요. 항상 현존이익만 반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테마 1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항상 선의 취급. 제한능력자는 악이라도, 근데 제한능력자는 악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미성년자인지 내가 알잖아요. 예, 그래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보호를 하는 거예요. 법이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요걸 조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의사표시 무효 취소일 때 이제 처리 방법이고. 자, 세 번째. 이제 해제일 때. 해제는 크게 두 개로. 해제권 행사로 인한 해제, 그 다음에 합의 해제.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해제권 행사 중에 해제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두 개 있습니다. 법정 해제가 있고, 법정 해제권, 그 다음에 약정 해제권이 있어요. 약정 해제권은
뭐 둘 사이에 어떤 경우 너가 해제권 가져라 이게 약정 해제권이. 어떤 경우든 해제권을 행사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면 해제 효과가 나죠. 납니다. 요 해제 효과가 대표적인 게 첫째, 소구표. 소구표라는 거는 계약이 역시나 없었던 대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 법정 해제권 채무불이행 때 있죠. 법정 해제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때 이제 법정 해제권 언제 생긴다는 거는 이제 따로 저걸 정리하고, 해제하면 이제 소구표가 생깁니다. 과거로 돌아가다 보니까 소구표는 필연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계약이 없던 대로 가니까 이때는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얘는 해제는 뭐냐면 아예 계약이 없었다 이게 아니라 계약이 병들어서 사라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달라요. 요거는 아예 원초적으로 법률행위가 없던 걸로 가는 거고, 의사표시 하자는. 근데 계약 해제는 계약은 있었는데 병들어서 없던 걸로 이제 처리하는 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상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원래 자리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상회복.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여기는 원상회복이라고 합니다. 원상회복할 때는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원상회복은 선악을 나눠갖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원래 자리로 다 가는 거고, 근데 돈을 원래 자리로 할 때는 그 사이에 돈이 이자를 발생했다 보니까 금전은 받은 날, 다음 날이 아니에요.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받은 날부터 이자 포함 해서 반환을 하라. 이렇게 됩니다. 요거하고 다르죠. 이쪽 선악, 요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원상회복. 그 다음에 소구표가 있다 보니까, 소구표, 여기에는 악의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계약 해제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손해가 있으면 그냥 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별도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소구표가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삼자보호 문제가 나오고요. 삼자. 그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 자, 요 삼자 여기에서 이제 요 2번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게, 요 4개는 선의삼자죠. 선의삼자 보호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삼자죠. 선악불문 삼자. 그거가 다르고, 다만 해제 후 삼자는 선인 경우만. 해제 후에는 선의 삼자 보호 규정. 자, 요 합의 해제는 이런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죠? 얘는 합의 해제는 저거하고 관계 없고, 딱 하나 합의 해제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새로 어떤 삼자가 생겼으면 그 사람 권리를 뺏을 수가 없으니까 삼자 보호, 이거는 합의 해제도 적용돼요. 남의 권리를 뺏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말고는 합의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얘는 이 자체가 그냥 계약이죠. 합의 해제 자체가 계약이고, 이거는 단독행위고 해제권 행사. 뭐 합의 해제 때 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건 합의 내용에 따라서 합의에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당연히 있는 건 아니고, 이건 뭐든지 합의 내용에 맡겨져 있고, 삼자 보호만 이거는 당사자 합의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받은 날부터 뭐 금전 이자 포함 이것도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얘는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니까. 이건 이제 법정 해제권이 언제 생기냐면 이행 지체 때는 최고를 해야 되고, 네, 불능
정기행위, 그 다음에 거절. 이때는 최고가 필요 없고, 요거 법정해제 생길 때 차이.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건데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가 다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세련되게 더 들어가면 그 94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 부동산을 잘못 파악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은영 씨가 이제 저거를 토지를 사기로 했는데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샀으니까 중도금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버팁니다. 예, 버티면 이행기가 지나면 지희씨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행착오를 먼저 하고 그래도 안 하면 해제권이 생기죠. 예,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와 별도로 매수인은 당초 자신이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계약이 없던 상태로 돌릴 수 있다. 은영씨는 뭐냐면 저 땅을 잘못 본 거니까 난 착오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충돌하죠. 지희씨는 계약 해제, 여기 지금 해제, 이 법정 해제, 순으로 갈 수 있고, 은영씨는 요거, 착오. 그러니까 해제, 또 공격할 때 착오 취소를 하는 거, 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라고 자꾸 이제 묻는 거예요. 실제 소송에서 한쪽에 해제하니까 내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해서 착오 취소를 주장한 사건이 벌어져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갔을 때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 어차피 해제로 이게 없어지는데 착오로 뭐 굳이 하느냐. 라고 이제 이쪽에서 한 거예요. 근데 법원은 해제로 공격을 할 때 착오 주장을 하는 게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유용할까요? 내가 이행 안 했으니까 지희씨가 해제권 행사 팍 해서 해제하래. 손해배상하고 나한테 뭐 그러니까 위약금 위약금 약정은 여기입니다. 여기 손해배상. 요 계약금 해제는 요거고 위약금 약정은 이거예요. 위약금을 줘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니야 내가 취소할래 이럴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 이쪽이. 예. 왜 이 착오 취소가 인정되느냐 그 부분을 이해하면 이걸 전체 다 이해하는 게 돼요. 어디에서 이익이 되고 어디서 차이가 나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된다? 은영 씨가? 반환 범위에서 차이가 있어요. 예. 선의에 들어가면 반환하는 범위에서 차이가 생겨요. 이게 나든 상대든 상관없이 해제로 갈 때와 무효취소로 갈 때 돌려주는 양이 달라지니까 일단 두 개가 같지 않다. 두 개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르게 행사할 수 있다. 예, 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순서상 자 의사표시 무효 취소는 완전 전 단계예요. 아예 의사표시 단계 그 세포 단계 여기는 뭐냐면 이미 태어난 계약이 아픈 거니까 시간적으로 얘가 앞섭니다. 그러면 해제가 됐다는 건 뭐냐면 계약이 있는데 불이행이 됐다라는 차원이지만 무효취소는 그 계약이 없던 때로 아예 타임머신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계약 체결 자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계약이 없게 되죠. 계약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 있을 때 가장 효력이 큰 게 뭐냐면 의사표시 무효 취소부터 검토를 해요. 예, 그러면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계약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실익이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이게 먼저기 때문에 여기서 되면 해제 문제는 생기지가 않는다. 그리고 반환 범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권리다. 이게 94페이지 하단에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객관식으로 나오죠. 어느 일방이 해제 주장을 하는 경우 상대방은 차고 취소를 못한다. X죠. 할 수 있고 매우 유용하다.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95페이지) 해제 조건 성취 실권 약관 이거는 그냥 뭐 참조사항 보시면 되고 계약할 때 아예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이 성취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할 거는 없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이 소급표가 없어요. 해지는 장래에서 발생하니까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95페이지 법정해제권 했고 96페이지 이행지체 때는 최고를 해야 된다. 96페이지 하단 요 세 개는 최고가 필요 없다. 결론만 하면 되죠. 나머지 내용은 싹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결론만 하면 되고 97페이지 사례 이행지체도 최고를 안 하면 해제가 안 됐다. 해제 안 되는 상태인데 해제를 주장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이행 거절로 보고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냥 사례. 99페이지 해제권 성격 형성권이고 100페이지 위에 요거 불가분성 형성권의 공통점인데 특히 이게 해제권에서 잘 나오는데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형성권이 생기면 그거를 버튼을 공유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해제권은 하나가 생기는데 한쪽이 세 명이다. 세 명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세 명한테 하나의 해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핵폭탄에 대한 버튼을 나눠 갖습니다. 세 개를. 그럼 이 세 명이 다 눌러야 해제가 되는 거라서 한 명이라도 누르지 않으면 해제권은 행사되지 않습니다. 핵폭탄 누를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명일 때는 여러 명이 다 행사해야 됩니다. 버튼 누를 때 동시에 누를 필요는 없어요. 순차적으로 눌러도 되는데 다 눌러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행사할 필요는 없지만 다 행사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는 그 여러 명한테 해야 됩니다. 한 명한테 했다 해서 다른 사람이 효과받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소멸도 예를 들어서 해제권을 세 명이 버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이 그 버튼 갖고 사라졌어요. 그럼 영원히 이거는 터뜨릴 수 없죠. 즉, 한 명한테 해제권이 소멸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객관식용으로 이제, 나오는 거니까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 행사해야만 해제가 되고, 한 명에 대해서 소멸하면 전체가 소멸한다. 이게 불가분성입니다. 해제권 행사 효과, 봤죠? 원상회복하고, 부당이득 반환은 아니고 원상회복 의무고 3자 권리 침해하지 못하고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해야 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잘못한 쪽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101쪽 이행 안 한 거는 소멸하고 당연히 이행된 거는 원상회복인데 원물 반환 원칙이지만 그게 불가능하면 가액 반환하고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해제되면 등기하고 관계없이 자동 복귀한다는 거고 해제 전 3자는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 3자는 선임원 보호. 그게 이제 102쪽 두 개를 나눠서 했고 해제권 소멸, 제척기간 10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해제권 소멸은 왜 안 중요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10년 누가 기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최고하면서 너 해제 할래 안 할래 이런 경우도 없고요. 대부분 뭐 다 해제하니까
뭐 귀책 사유에서 뭐 소멸하는 거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아시면 됩니다. 지금 사례는 뭐냐면 해제 후 3자가 보호받느냐 이거에 대한 거라서 그 3자가 해제 사실을 이제 몰랐기 때문에 보호된다. 그 결론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계약이 어그러지는 거는 이거면 다 돼요. 자, 지금 235페이지 같이 합니다. 235페이지. 막상 공부할 땐 뭐 많은데 정리하면은 그냥 또 한 손에 들어오니까 이래도 되나 싶으면 공부가 잘 된 거예요. 235페이지 무효 취소 지금 할 거예요. 나중에 안 합니다. 이거 지금 한 번에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의사표시 단계. 자, 무효 확정적 무효가 있고 그러니까 확정적 법률 효과가 있고 무효유효, 유동적 법률 효과가 있어요. 무효유효. 그래서 그거를 불확정한 거 민법은 불확정한 걸 너무 싫어해요. 아주 그냥 극혐오합니다. 불안정한 걸 못 봐줘. 그래서 불안정한 거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돌려야 돼. 곳곳에 하여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 불확정적인 무효 유효를 어떻게 확정시키느냐 이제 요게 관건입니다. 236조 확정적 유효 그 목적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오면 됩니다. 끝. 자 확정적 무효 여기 했어요. 무효되면 부당이 되게 됩니다. 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의 손해를 가진 이익을 반환해야 됩니다. 자, 237 반환 방법 이것도 원물 반환, 가액 반환이고 자, 반환 범위 부당이 될 반환 범위 보면 선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 반환, 악의 수익자는 이익, 이자, 손해 반환. 여기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제한능력자의 반환 의무이다. 테마 1에서 했는데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 행사로 인해 무효가 되는 경우 제한능력자의 선악, 불문,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항상 제한능력자는 선의 취급을 한다. 이게 이제 유일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는 의사 무능력, 반사의 질서, 폭행이 요 세 개에는 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3자 보호 규정이 요 이남이녀 얘들에만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일부 무효라는 건 없어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원칙. 그런데 그 일부만이라도 했겠다 이랬을 때는 거기에 유효라고 할 수 있다. 그냥 결론만 아시면 돼요. 객관식용으로 결론만 아시면 돼요. 자,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그런데 그 부분만 법률을 했을 거라고 볼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 유효.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결론만. 자,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요건을 구비할 때는 그 다른 법률행위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자식을 내가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면 출생신고는 무효인데 양자로서는 양자 요건만 되면 양자로 효력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되는 법률행위는 원래 법률행위에 포함돼야 전환을 해주는 거지 뭐 좀이라도 비껴나가면 그건 할 수는 없어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239 추인 무효행위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확정적 지금 우리 확정적 무효하고 있어요. 확정적 무효일 때는 추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유동적 무효에는 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적 무효는 추인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냥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 추인은 안 된다. 추인하고 전환을 막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객관식에 나왔을 때 전환은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추인이 안 되는 거고 전환은 일정한 요건에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정적 무효. 이제 유동적 중요한 거 이거죠. 유동적 법률 효과 중 유동적 유효. 지금은 유효. 하지만 유동적이다. 종류가 세 가지인데 지금은
이걸 다 배웠으니까 알겠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해제 조건부 법률이 뭐냐면 지금은 유효한데 장래에 불확실한 조건을 걸어서 그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효인데 나중에 무효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유동적 유효가 됩니다. 반대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지금은 효력이 없는데 정지조건이 달성되면 유효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무효, 하지만 유동적이다 해서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중에 종기부 법률행위, 종기가 있는 경우 지금은 유효한데 그 기간이 끝나면 사라진다. 그래서 지금은 유효, 근데 아직 유동적이다. 그래서 유동적 유효.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유동적 유효죠. 지금 유효지만 취소되면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별도로 밑에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취소권자, 예, 제한 능력자, 그리고 3자 보호 규정 없고요. 취소지만. 차고, 사기 강박. 뭐 지금은 이거 뭐 그냥 줄줄 나오죠.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취소 상대방은 법률행위 상대방한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은영 씨가 착오를 했어요. 착오를 해서 취소를 할 때 누구한테 하냐면 지희 씨한테 하는 거예요.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이 지희 씨야.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그 사이에 팔았어요. 네. A, B, C. 하고 여기 뭐 한 3년 지났어. 3년 지나 C가 이제 내 거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 이 땅에다 막 뭘 지어놓고. 자, 은영 씨가 취소, 지금 내 땅은 저기가 있어요. 예. 자,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예. 그래도 여기다 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소송할 때 피고를 이 사람한테 피고는 잡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다가, 나 이거, 취소할 테니까 주세요라고 여기다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취소는 여기다 하고 달라고는 여기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 물론 선의삼자는 보호는 될 건데, 만약에 뭐 그런 경우 없겠지만, 은영 씨가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3자 보호 규정이 없으니까, 지 씨한테 취소하는 순간, 예, 요거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 그 의미입니다. 자, 이제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예, 취소권을 행사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확정적 무효 효과, 부당이득 반환, 예, 선악에 따라 반환범위,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별도 설명할 필요 없죠. 무효가 됐으면 앞에 거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취소권 행사,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확정적 유효로 되는 거, 추인, 법정 추인, 제척 기간. 일단 추인은 법률행위로 취소권 포기하는 거고,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으로 취소권 포기하는 거고, 제척 기간은 이제 수명이 다 된 겁니다. 이 취소권이라는 얘 권리의 수명이 다 된 거. 자, 첫째 추인, 법률행위로 취소권 포기하는 겁니다. 추인은 당사자 의사표시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라는 중대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취소권자가 자발적이고 하자 없는 상태에서 추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때는 취소 원인을 벗어야 됩니다. 취소 원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인은 못합니다.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추인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상태에서 법률을 취소할 수는 있어도 추인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동일하긴 하지만 취소권의 행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추인권의 행사는 특별한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네, 취소의 원인을 벗은 다음에. 물론 법정 대리인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네.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가 미성년 상태라도 상관없이 법정 대리인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어요. 법정 추인은 이제 내가 취소권 포기할게가 아니라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이 있으면 법이 날아와서 너 추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추인이기 때문에 이 법정 추인도 그 취소의 원인을 벗은 다음에 적용합니다. 취소권자에게는 그건 똑같아요. 145조를 이제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살펴보면 내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고 전부나 일부를 이행해요. 그러면 나는 추인했다고 보는 거고, 물론 이때는 미성년자가 이행하는 거는 봐주는 건 아니고 법정 대리인이 이행을 하면 이건 추인 이렇게 보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고 계약한 대로 이행하세요 라고 이제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행하거나 상대방한테 이행을 요구할 때 이때는 더 이상 취소권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고, 경계는 계약을 고치는 겁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데 계약을 새로 해. 그러면 그 전에 취소권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죠. 담보 제공, 이건 내가 이행하는 것보다 더 크죠. 담보까지 제공을 해줘. 그러면 취소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나 일부의 양도. 내가 소유권을 받았는데 그 소유권을 남한테 또 팔아.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취소를 안 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강제집행, 이행 청구보다 2호, 이행의 청구에서 더 들어간 거죠. 강제집행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호하고 세트로 보시면 돼요. 이행 청구, 나도 이행하고 상대한테 이행 청구하고 강제집행까지 하고 담보 제공까지 하고. 그냥 간만히 생각해보면 이런데 이걸 어떻게 꼬냐면 내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을 때 그럼 당연히 이거는 내가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청구하는 걸 내가 받았다 해서 내가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나에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제척기간 3년, 10년인데 이 3년은 주의할 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가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해버리면 아직 미성년 상태에서 취소권이 없어져 버리죠. 잘못하면.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됩니다. 제척기간이고, 자, 여기까지가 유동적 유효,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종기부 법률행위,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 세 가지를 이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적 법률행위 중에 두 번째, 유동적 무효. 지금은 무효. 여기 취소해서 하나 더 앞에 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자면, 취소권을 제한능력자가 취소권 갖고 있을 때 상대방이 최고를 할 수 있잖아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을 때 이 제한능력자 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간주합니까? 추인 간주.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 간주예요. 예, 취소권 포기.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이상해서 그런데 유동적 유효잖아요. 취소 상태 유동적 유효잖아요. 그 뒤에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면 유효죠. 예, 그래서 최고권 행사했을 때는 그 뒤에 붙은 거 유효 상태를 유지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은 추인을 해야 유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유효에서 유동적을 빼는 효과가 있어요. 최고권 행사하면 유효가 되잖아요. 유동적을 뺀다는 것은 추인으로 보는 거고, 대리에서 보면 대리에서 무권 대리인 상대방도 최고를 해요. 최고를 할 때 그 무권 대리는 뭐냐면 유동적 무효거든요. 유동적 무효. 그러면 유동을 빼려면 무효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거절 간주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무권 대리에서는 거절로 간주하죠. 이제 추인을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무효로 계속 가는 거예요. 현재 상태, 그러니까 유동적 유효일 때는 유효로 가고, 유동적 무효일 때는 무효로 가고, 최고권 행사의 결론에 대해서 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로 가는 거. 여기 나올 거니까 한번 또 짚어볼게요. 유동적 무효. 지금은 무효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효. 그렇지만 유동적이다. 변수가 있다. 예. 그러면 유효로 갈 수도 있고 무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유동적 무효가 어떤 경우냐. 내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지금은 효과가 없어요. 근데 정지조건이 실행되면 유효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무효다. 그렇지만 변수가 있다. 그래서 정지조건부. 기한부도 시기에서 이제 그 효과가 나는 시기, 그 시기가 오면 유효가 된다. 여기 이제 무권대리 행위가 들어가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매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권대리 행위는 대리에서 뭐 볼 건데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추인할래 말래라고 최고를 할 수 있어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제한응급자는 1개월 이상을 정하는데 무권대리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제 하면 여기서 가만히 있다 그러면 거절 간주, 그러니까 추인 거절한 걸로 봅니다.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냥 확정적 무효로. 유동적 무효는 확정적으로 가기가 쉽고 유동적 유효는 유효로 가기 쉽고 이렇게 관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권대리는 이제 대리에서 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매매 요게 이제 유동적 무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도 무효. 지금 요 두 분이 은영지가 했는데 저 토지가 국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토지다. 예, 요 경우에는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인 상태가 됩니다. 계약을 하더라도. 예. 개념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뭐 저기 갑자기 개발 계획이 있고 이런 데를 그냥 묶어요. 이렇게 콱. 제주도 같은 경우 제2공항 근처가 전부 저걸로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절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자 245페이지부터 볼게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이 무효가 언제 확정이 되냐면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았을 때 유효가 됩니다. 또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돼 버리는 경우 그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는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기존의 어떤 그 원조관계가. 근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던 경우 이때는 아예 서로 통정허가가 비슷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불허가 된 경우 아예 허가가 거부됐을 때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 계약은. 쌍방이 허가 신청 이런 건 참 뭐 의미가 없죠. 그 뭐 허가 신청 안 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는 허가를 기다려서 유효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고 다른 일방이 신청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다 그러니까 허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허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가 된 경우 이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이제 244쪽의 방가로 3번 요거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유동적 무효라는 게 뭐냐 물권 채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약을 하면 서로 저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매매대금 청구권이 생겼잖아요. 저걸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생기긴 생겼는데 행사를 못 하는 거. 따라서 채무 불이행의 문제도 없는 겁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 채무 불이행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해제도 안 되죠. 예,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는 다만 자 이행하고 관계없는 계약금 해제 요 첫 번째 요 변심에 의한 해제 요거는 아무 관계없어. 이행하기 전에 이행의 착수 전에 하는 거니까 아예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의사표시 하자 요거는 그 전에 계약 전에 타임머신 타고 간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의외로 이해를 못 하는데, 예. 단계가 저거, 그 유동적 무효라는 저거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효과고, 체결 전에 어떤 사유라든지 이행하고 관계없는 요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 두 개, 위에 두 개는. 1, 2, 3번 중에 1, 2는 적용되고 3번은 적용 안 된다. 객관식으로 내기 좋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착오에 의한 취소는 못한다. 뭐 이렇게 내기 좋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거래 계약상 이 저절 자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 등기 청구권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수적 의무. 약간 또 깊이를 들어가면 우리가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할 때 계약 사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요. 이 본질적인 부분 갖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수적인 거는 이거하고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는 좀 조미료 같은 애들이 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협력 의무가 그 부분입니다. 협력 의무. 일반적인 이제 토지 계약에서 토지 거래 이제 요 사안 말고 그냥 일반적인 토지 거래를 했을 때 이제 돈을 주고 토지를 사오는 건 본질적인 건데 토지를 가져올 때 거기 잡초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계약서에 썼다고 해보세요. 예. 그럼 잡초 제거가 있어서 그런데 계약 이행할 때 잡초 제거가 안 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예, 못한 거야. 그거는 본질적인 채무가 아니고 계약 내용은 맞는데 비본질적인 거라서 그것 때문에 해제는 못한다. 그런 건데 협력 의무가 그거의 하나예요. 무효이긴 하지만 국가의 허가취득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할 것을 전제한 거래 행위로 이 협력 의무가 존재합니다. 같이 가서 그 허가 받으러 신청서 써서 같이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될 의무가 이 계약에는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건 계약의 효력과 별개로 병존하는 의무고 소송으로 할 수 있다. 이 소송은 뭐냐면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소송은 못해요. 못하는데 이 사람이 허가 받으러 관청에 안 가고 자꾸 도망가요. 언제까지 그 사람 협조를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 소송의 형태가 있어요. 허가 협력 의무를 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만 들고 가면은 그 사람하고 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 대신 판결문이 그 사람을 대신하는 이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는 그 협력 의무 부분. 이걸 섞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안 돼요. 저거는. 협력 의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계약 불이행에 의한 해제에서 손해하고는 다른 겁니다. 협조 의무를 안 해서 내가 입는 손해, 그거는 다른 손해예요. 그거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는 본계약상의 본질적 의무는 아니므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계약 해제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섞어놓으면 자꾸 이제 객관식에서 섞어놓으면 막 헷갈려서 그런데 아예 1번 거래계약상의 법률 관계를 아예 빨갛게 그냥 칠해놓고 2번 협력 의무상 이거를 파랗게 하든지 이렇게 색깔로 아예 그냥 쪼개놓으면 조금 머리에 연상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손해배상과 밑에 손해배상 이런 거 다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무조건 나오니까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는 왜냐하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는 그냥 심플한 기본형인데 거기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걸 하나 덧붙여 놓으면 변수가 많이 생기니까 문제 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응용편이 돼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 유동적 무효 파트에서 계속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우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허가 구역으로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지금 써놓은 거를 전체적으로 싹 했고 이 밖에 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계약의 어떤 하자 문제, 해제 문제는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테마 20까지 연결해서 했고 잠시 쉬었다가 그다음 해봅시다.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거를 떼는 거나 마찬가지.